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이제부터는 빠르진 않더라도 서서히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희망이 오늘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그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였을까요? 코스피가 10시 구간 넘어서면서 2% 가깝게 하락폭을 키우더니 쭉 저점을 낮추다가 2,340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를 안고 기업들의 실적까지 타격을 받을 거라는 우려가 더해지면서 대형주의 수급이 매도 쪽으로 쏠린 건데요. 코스닥의 상황도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이 746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그리고 대형주를 향한 차가운 시선으로 쌓여가는 불안감이 지난주부터 내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아시아 시장 가운데 유독 더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 보면서 내내 답답하기만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래도 그 뜨거운 머리를 좀 차갑게 식히고 현재 시장 더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돌파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로 힌트 얻어보시죠. 금융주, 원숭이 두창, 카메라 모듈, 누리호, 또 인플레이션까지 오늘의 키워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속보로 전해졌던 소식이 있었죠. 국내에 원숭이 두창 감염 의심 환자가 2명 발생을 했고 그중 1명이 공식적으로 양성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윤 대통령이 원숭이 두창 항바이러스제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이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걱정스러운 소식으로 관련주가 쓸쓸한 급등을 했는데 과연 연속성이 있는 상승일지 또 단기적 대응으로 주의해야 하는 이슈일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 대안으로 봐왔던 섹터가 바로 금융입니다. 근데 이런 믿었던 금융마저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기관의 매도세가 집중됐었는데요. 단순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일 뿐이고 이 우려만 거친다면 금리 인상기의 수혜를 다시 받아갈 수 있을지 현재 상황 분석해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이야기 알차게 풀어드리면서 히든트랙 종목까지 챙겨드릴 거니까 여러분 포트에 든든하게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소개해드린 히든트랙 종목 오늘 기준 수익률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중장기로 공략해드린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오늘 기준 수익률로 매일매일 체크를 다시 해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힘들었던 오늘 장에서도 한국항공우주 62% 넘게 챙겼습니다. OCI 39% 이상, 일진전기 20.28%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란톡에서 단기로 공략해드린 종목입니다. SDN 32.7% 수익 내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EV 첨단 소재 3.6%의 탄력 챙기는데 시간 외 상한가 도달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탄력에 탄력 더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힘든 장에서도 이렇게 오르는 종목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단기 공략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매수 타점도 함께 잡아가시고 전략 든든하게 세워가시죠.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알찬 방송 함께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어제 반등에도 우리가 크게 환호할 수가 없었듯이 오늘의 하락에도 크게 낙심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차분히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 플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본격적으로 눌러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도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영국 신사처럼 하고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을 또 이렇게 몰고 와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 위로의 한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사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라이즈 투자그룹의 대표 전문가 김재룡입니다. 자, 오늘 장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과연 코스피의 최저점은 어디일까요? 네. 제가 보고 있는 최저점을 좀 이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그 상승한 섹터들은 어떤 움직임을 앞으로 보일 것인지, 그리고 하락한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장 모멘텀과 재무구조가 좋고 차트상 아주 저평가인 그런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 개인 플레이 알차게 채워보겠습니다. 그럼 저희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니까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큰 흐름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제 전문가님이 네. 그 코스피 지지선을 2200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2200선에서 2360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네. 에이 설마 네. 사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었어요. 근데 네. 오늘 시장을 보고 그 설마가 정말 네네. 이제 현실이 되나? 이렇게 막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진단 좀 해주시죠. 저는 어제 오히려 이 코스피 지수가 뭐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2460선을 찍지 않고 올라가지면 다시 크게 무너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좀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특별한 이슈 없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죠. 네. 뭐 긴축, 물가, 뭐 인플레이션 늘 계속됐던 여러 가지 그냥 악재를 다 합해서 네, 네.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지금 수급 불안으로 해서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오늘 코스피는 2442선으로 19개월 만에 최저점, 그러니까요. 코스닥이 746선으로 2년 만에 최저점을 지금 찍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어느 선에서 좀 반등을 좀 할 수 있을까? 코스피. 일단 코스피가 저희를 시장을 이끄는 그런 지수가 코스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스피를 이제 보는 지수의 저점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360선, 지금 현재 2360선에 지금 딱 찍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만약에 해준다고 한다면 상승을 일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여기 라인까지는 무난히 돌파를 할 걸로 보여 있어요. 여기 라인까지는 무난히 돌파를 할 거 있을 것 같아요. 2600선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호가가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 물량들 좀 많이 나왔고 반대 매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까지 무리 없이 갈 것 같고 만약에 지수가 지금 지지선이 2360선을 또 밀고 내려온다고 한다면 바로 2240선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있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240선까지는 내려오면 안 되겠죠. 내려오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수 연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방송에서 공략 종목 드린 종목들을 3타점 분할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분할 들어가고 있을 때 만약에 지금 2360선하고 내가 갖고 있는 매수 타점이 2타점이랑 만났다고 한다면 네. 기존의 비중을 한 5% 정도 실을 것을 한 10% 정도 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내려와서 2240선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2타점이든 3타점이 주가 지수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매수 타점이 만났을 때는 여기서 내가 생각했던 비중보다 10% 정도 더 실어도 충분히 주가 지수 연동 매매로 해서 비중도 친 상태에서 네.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주식은 확률에 근거해서 매매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률을 조금씩 맞춰가야 되는데 지금 지수의 지지층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지지층이 맞는다면 당연히 신뢰도가 업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려운 건 저한테 좀 문의 주신다면 제가 그거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 또 코스피의 전반적인 흐름 말씀해 주시면서 또 비중 조절을 해 나가면서 수익 조절, 수익 챙겨가야겠다 이렇게 전략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계속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또 상승 재료를 한번 찾아보면서 세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함께 들여다보시죠. 먼저 원숭이 도창 관련주 이야기를 해보고 갈게요. 국내 첫 확진자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일단 이 원숭이 도창은 사실 뭐 코로나와 성격도 좀 다르고 네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치료제도 이미 나와 있다 이렇게 네네. 밝혀져 있어서 좀 어떻게 흐름을 가져갈지가 궁금해요. 아직도 좀 매수하는 게 유효할까요? 괜찮을까요? 호흡기로 전파가 된다고는 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보다 지금 전파력이 좀 약합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때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코로나 때는 뭐 전 세계적인 그런 전염병이었고 요거는 아직 그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는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계속 나온다면 뭐 강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단기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숭이 도창 관련해서 오늘 또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속보에 좀 우려감 있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가져가기에 괜찮은 이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다. 이런 관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의 흐름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 전략 제대로 세워 가시길 바라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든든하게 전문가님이 함께 해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누리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까지 모멘텀도 좀 남아있는 걸로 보이는데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이에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어떤 전략을 챙겨가야 될지 이제 나눠서 볼게요. 내 매도 타이밍을 놓친 보유자와 네네, 이제 신규 그렇죠. 진입을 원하는 진입자 이렇게 전략을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까요? 누리호 발사 성공은 뭐 국가적인 경사죠. 네. 세계적으로 우주강국 7대 우주강국의 바늘이 올랐다. 뭐 이런. 전 되게 네. 자랑스럽고 이렇게 뭔가 그렇죠. 뭐 부푸는 그런 뿌듯함이 있었는데 네. 시장은 그렇게까지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뭐 시장에서는 뭐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가 뭐 대통령 선거할 때도 대통령 관련주들이 막 올라갔다가 당선이 되면 소멸돼서 주가 내려오는 것처럼 지금 내려오고 있으나 지금 눌림 자리는 수급의 불안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지 해당해서 갖고 있는 모멘텀들 누리호 관련주들이 아주 많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 남아 있는 게 누리호 3차 발사도 있고요. 네, 차세대 맞습니다. 중형 위성 126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일정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누리호 관련주들은 뭐와 연결돼 있냐면 방산 쪽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진짜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이 반상 쪽도 있고 지금 항공 위성 쪽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지금 이 방산 관련주나 항공 관련주들을 홀딩하고 있다. 근데 주가가 지금 밀려서 마이너스다. 이러신 분은 홀딩을 좀 권장드리고요. 홀딩 권장. 대신 실적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야겠죠. 네. 권장드리고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지금 자리도 이 비중에 좀 문제겠지만 지금 자리도 괜찮습니다. 이런 비중에 관해서도 저희가 다 길라잡이가 돼드릴 거니까 저희한테 물어봐 주신다면 이 비중까지도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항공우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 보유자분들은 괜찮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종목만 챙겨가고 계신다면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을 세워주셨고 신규 진입하기에도 괜찮은 자리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든든한 종목 함께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진단도 받으시고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금융주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물가를 잡겠다고 정말 혈안이 돼 있죠. 네.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금리 인상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주가 사실 좀 이렇다 할 힘을 못 네. 내고 있어요. 왜 이런 흐름이 나온 걸까요? 자, 금융주들한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당연히 호재예요. 네. 그렇죠. 대출 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내가 돈을 빌렸는데 돈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을 더 그렇죠. 이자를 그만큼 내야 은행이 되니까. 줘야 되는 돈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수익성이 올라가는 네네. 거겠죠. 하지만 지금 미국도 자이언트 스텝을 했고 국내에서도 이제 빅 스텝을 해야 된다 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당연히 금융주들한테는 호재로 해서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금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뉴스를 좀 여러분들 많이 보시게 되면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될 것이다 이런 게 나오죠. 경기 침체의 신호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은행들 같은 예를 들면 은행들은 이 단기적인 자금을 조달해서 그걸 운용해서 장기로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수익성이 악화될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쉽게 생각해 줄까요? 제가 앵커님한테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렸다고 치면 네. 10년 동안 제가 갚을게요라는 금리가 더 높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1년 안에 갚은 것보다 10년 안에 갚아야 할 돈이 금리가 높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10년 동안에 물가도 상승할 거고 물가가 네. 상승한다면 화폐 가치가 하락할 것이고 네. 그리고 10년 동안에 앵커님이 뭐 갑자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디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돈을 못 갚는 경우가 생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뭔가 보장해 줄 그렇습니다. 만한.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라다 보니까 이게 역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은행주, 금융주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또 한 번의 그 연준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또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했는데 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 봐야 되는 걸까요?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국내에서도 빅 스텝을 네. 계속 강행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겠죠. 네. 그럼 금융주들이 힘을 못 씁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안정이 되려면 이 물가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에서 당연히 금리가 조금 조절 속도가 좀 느려야겠죠. 그때까지는 조금 금융 관련주들은 조금 매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떤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 관련해서 사실 이제까지 금리 인상 수혜주로 지켜봐 왔던 금융주인데 지금은 이제 내 대내외적인 흐름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 수혜주는 이제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금리 인상 우리가 금융주라고 하면 대부분 은행이나 보험 관련주, 뭐 화재 뭐 이쪽을 좀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증권도 당연히 금융 관련주죠. 자, 증권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국내인 증권사들이 밸류에이션적으로 현재 저평가예요.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권 관련주들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 뭐 하나만 꼽는다면 뭐 저도 사용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뭐 전문가들도 사용하고 일반 개인들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도 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 수혜주로 그래도 증권 관련주 볼만하고 그 안에서도 키움증권 또 한번 콕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흐름 체크를 하시면서 이슈와 함께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종목들 저희와 함께 매수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든든하게 타점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오늘처럼 힘든 날에도 3.6% 수익 챙겨가고 지금 시간의 상한가까지 도달했다는 EV 첨단 소재 이런 탄력적인 종목들 빨간 딱지 보이시죠? 당일 공략해 드렸습니다. 정말 힘든 장에서도 이렇게 이런 종목들 포착을 해서 매일매일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힘들다고 같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함께 이런 빨간 수익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또 담을 수 있었을지 리뷰 한번 해보고 갈게요. 전문가님, EV 첨단 소재 리뷰해 주실까요? 뭐 EV 첨단 소재 기판 관련주인데요. 오늘 제가 공략종으로 드렸습니다. 아침 네. 오전에 지금 공략종으로 드렸었는데 오늘도 3.6%
그죠? 네. 3.6% 상승을 했고 시간에서 지금 현재 9만 주 매수 물량이 깔려 있으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3.6% 현재 상승을 했습니다. 네, 상한가는 아니고 3.6%. 그런가요? 그래서 현재 한 7.2% 상승인데 내일 아침에 EV 첨단 소재는 제가 오늘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노란톡방 저희 방에서 드렸는데 네. 오늘 3.6% 상승 마감을 했고 오늘도 이제 시간에서 3.6% 상승 마감했고 매수 물량도 5만 주 이상 9만 주가 알렸으니까 네. 내일 아침에 한 3% 이상 갭상을 시작합니다. 갭상 시작해서 수익 청산하실 분들은 수익을 이제 맛보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수익 청산하시면 되고 EV 첨단 소재를 좀 더 진입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새로 진입 가능하니까 가능한가요? 네, 들어오셔서 네. 물어보시면 되고요. 자, EV 첨단 소재 보시게 되면요. 아주 좋은 패턴입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주가가 지금 많이 여기 박스권을 좀 그렸죠. 여기 박스권을 그린 상태에서 뭐가 동반을 했죠? 여기 수급이 동반했 다음에 조정받고 추세 상승을 나타내는 21선을 지지하면서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한번 강하게 지지받은 라인이 바로 이 라인이요. 242평선 라인이에요. 그리고 242평선을 돌파할 때도 당연히 여기 수급으로 좀 돌파를 해줬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상승할 때 여기 위쪽에 위치한 482평선이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 올라가는 후에 눌림 받을 때 분명히 추가적인 매수 타점 단기적으로 들어갈 매수 타점을 존재할 걸로 보고 있으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단기적인 공략 지점 좀 알려주세요라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V 첨단 소재 관련해서 리뷰를 해주셨는데 내일장에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타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타점만 챙겨가시면 여러분 계좌에도 이런 수익을 또 탄력적으로 쌓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내일 당장 챙겨가실 수 있는 탄력 여러분도 톡톡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하락분을 또 만회를 해야겠죠. 그러면 내일장 플레이리스트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겠습니다. 내일 네네. 뭘 담을까요? 어제도 저희가 원전 관련주 주목해 네.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 흐름 좋은 종목들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 내일은 바로 비료 관련주들이 여전히 좋은 움직임을 좀 보일 걸로 보고 있는데 현재 시간에서도 우진 BNG와 아미로직스가 우진 BNG 160만 주 매수 물량이 쌓이면서 마감을 했고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아미로직스도 770만 주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분명히 10% 이상 갭상하고 시작할 건데 시작했을 때 이제 따라가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은 저희한테 물어봐 주시면 돼요. 만약에 우진 BNG와 아미노스가 10% 이상 갭상 시작해서 쭉 계속 상승을 한다면 분명히 뒤따라온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1등주만 매매하는 게 가장 확률이 좋겠지만 1등주를 이미 놓쳤다면 뒤늦게 따라오는 좀 저평가되고 오르지 못했던 수급이 아직 들어오지 못했던 2등주, 3등주를 우리가 매수하는 거 좋아요. 닭고기 관련주들도 우리가 보면 마니커가 만약에 쫙 올라가요. 그럼 뒤늦게 할인이 안 올라가요. 근데 어떤 수급적인 패턴과 상승 패턴을 만든 후에 할인이 따라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내일 우진 BNG와 아미노스가 상한가를 해서 갭으로 10% 떠서 올라갈 때 못 따라온 종목들을 발굴하는 것도 실력이니까요. 그런 거 저희가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럼 아미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노란톡방에 오셨던 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셨던 분들한테 저희가 미리 공략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아마 내일 10% 상승하면 노란톡방에 또 감사합니다. 난리가 좀 날 것 같은데. 감사 세례가 또 네네, 쏟아지겠죠. 맞습니다. 이런 종목들 미리 선별해서 선제적 투자, 선취하는 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많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힘든 장에서도 여러분 힘이 되어드릴 종목들 저희가 쏙쏙 골라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일장 플레이리스트로는 비료 관련주 짚어주셨는데요. 그 안에서도 오늘 종목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린 BNG, 아미노로직스 이렇게 종목들도 콕콕 짚어주셨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매수 타점 잡아 가신다면 이런 고민 없이 또 매수 전략 든든하게 세워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장 이슈도 뜯어봤고요. 또 플레이리스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리스트 종목 정말 내일장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단기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탄력적인 종목이라면 지금부터는 히든트랙 종목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성장, 재무 차트가 완벽하게 갖춰진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두고 봤을 때 주가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입니다. 방금 화면 지나갔었죠? 이 화면에 보이는 그런 든든한 수익률 여러분도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히든트랙 종목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단단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 타점, 3타점으로 챙겨가셔야 되는데 노란톡방에만 들어오시면 저희가 챙겨드립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만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본격적으로 히든트랙 소개해 주실까요? 네네. 자, 성장성을 뒷받침을 해서 재무 구조가 탄탄한 그런 업체고요. 재무도 좀 더 다르고 저희가 차트도 다르고 성장 모멘텀도 다를 건데 네. 그 모든 거에 대비해서 저평가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요. 카메라 모듈 생산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 CCM 분야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기업인데 이 CCM 좀 모르죠? CCM이 뭘까요? 그죠? 네. 대부분 잘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 초소형 카메라라는 거예요. 초소형 카메라? 네, 초소형 카메라. 그러면 컴팩트 카메라 모듈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CCM. 네. 아, 당연히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이나 그 차량용에 많이 쓰이는데 정말 많은 곳에 들어가요. 지금 표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표를 보실까요? 네. 자, 표를 보다시피요. 스마트폰과 차량이 들어가는데 지문인식도 하고 블랙박스, CCTV, AR, VR 너무 많은 곳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성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고객사를 보면 더 깜짝 놀랄 겁니다. 고객사 한번 얼마나 볼까요? 탄탄할지. 자, 지금 고객사를 보다시피 지금 어마어마하죠. 네. 고객사. 자,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볼보, 쇼니, 파나소닉, 폭스콘 뭐 이렇게 엄청난 대기업군이라는 거죠. 안정적인 매출을 바탕으로 해서 매출의 다변화를 이뤄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카메라 모듈, 자동차와 스마트폰인데 일단 스마트폰 좀 보자면 자, 스마트폰에 현재 카메라가 뭐 안 달려 있는 분이 없으시죠? 없죠. 예전에 우리 2G, 3G 때는 카메라 하나씩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뭐 지금 3개 달려 있고 어떤 건 4개, 뭐 2, 3, 4개 이렇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 카메라가 이제 이렇게 많이 달려주면서 초반에 성장성이 매우 컸어요. 그렇지만 이제 성장성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성이나 안정성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젠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같은 경우에가 우리가 이제 3D 메타버스도 많이 지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D, AR, VR 다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해당 회사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끝까지 이 해당 회사는 이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그 매출이 거의 90% 향이에요. 그만큼 기술력과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에서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말했듯이 카메라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당 회사가 당연히 매출이 올라갈 늘어나겠죠. 수밖에 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입니다. 자, 자동차 카메라 모듈. 당연히 자동차 카메라 모듈 중요하겠죠. 지금 별로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자동차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오. 사진 볼까요? 자, 사진 보다시피요. 자, 후방 카메라, 차선, 탈선, 뭐 그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그리고 뭐 대충만 봐도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 카메라를 갖고 자동차 안에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 저도 카메라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세 차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앞쪽, 뒤쪽 뭐 이게 뭐 사이드 미러 쪽도 있고 네. 뭐 카메라가 엄청 많더라고요. 좋은 차 타시나 봐요. 그렇진 않고요. 예. 카메라가 엄청 많아서 해당 회사가 당연히 카메라 모듈 쪽에서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점유율이 좀 중요하겠죠. 자, 차량용 카메라 글로벌 5위입니다. 오. 자, 점유율이 7.5%인데 이게 적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이 카메라의 그 지금 생산되는 그리고 수요를 생각했을 때 7.5%면 어마어마한 수치로 보시면 되고 당연히 국내 1위죠. 예, 구리어 1위 업체고 매출에 해당 회사 매출이 10%밖에 되지가 않아요. 자동차 그 차량용 카메라 모듈이요. 네. 그런데 앞으로 차량용 카메라 모듈은 더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네. 성장한다면 해당 회사의 매출의 10%가 그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 말은 뭐냐면 해당 회사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자, 사람의 눈을 대신해서 이 카메라로 해서 사물을 인식해서 피하는 게 바로 자율주행인데 네. 여기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해당 회사 당연히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걸 개발한 겁니다. 레벨 3 이상의 영상 센서 모듈을 개발을 했습니다. 오. 현재 테슬라가 몇 단계인지 아십니까? 레벨 4? 아니요, 4까지는 못 갔고요. 그런가요? 3단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2.5단계라고는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5단계 좀 밑이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자, 해당 회사는 매달 3 이상의 영상 센서 모듈을 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납품처인 현대나 기아, 볼보를 제외하고도 신규 매출처가 새로 생겨날 수도 있다는 부분이겠죠. 카메라 모듈 쪽 그리고 앞으로 이 자율주행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카메라 모듈의 매출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즘 자율주행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국내 차량들도 자율주행을 되게 편하다. 해보셨어요 혹시? 저는 매번 이용합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정말요? 네, 너무 편하죠. 좋은 차 많네요. 그렇진 않고요. 네네. 그래서 자율주행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 카메라 모듈 쪽은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고 해당 회사가 글로벌 5위 업체고 국내 1위 업체고 해당 회사 매출의 10% 정도가 이 자동차 카메라 모듈 쪽이기 때문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해당 회사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해당 회사가 스마트폰 카메라와 자동차 카메라 모듈만 하는 게 아니시겠죠. 바로 이거입니다. 지문인식 솔루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문인식 솔루션을 하고 있는데 이게 휴대폰에도 지문인식이 있지만 이게 이제 자동차 키에도 적용될 수 있고 이 금융 서비스에서도 이제 지문인식이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자, 현재 지문인식이 이 광학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초음파식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사진을 볼까요? 자, 그림 보다시피요. 지금 이 광학식은 빛의 음영에 따라서 지문을 인식하는데 이 초음파 방식은 바로 초음파, 말 그대로 초음파로 지문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더 뛰어나죠? 이 그림에 보다시피 이 정확성에서 더 뛰어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광학식에서 초음파로 해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카메라 모듈 쪽의 매출도 일어나지만 이제는 이 지문인식 쪽에서도 추가적인 매출이 일어난다. 이 매출의 다각화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모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의 카메라 모듈 현재 매출의 10%밖에 되지 않지만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기업들 현재 너무 저평가로 내려와 있습니다. 성장성 대비, 재무 구조 대비 차트상 너무 저평가다. 자, 이런 기업들 우리가 분할로 들어간다면 좋은 수익률을 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매수타점은 제가 노란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트랙 종목으로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업체 소개해 주셨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차량뿐만 아니라 지문 인식부터 블랙박스, CCTV, AR, VR까지 이 업체에서 제조하는 카메라 모듈이 정말 많은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또 현대차, 볼보, 소니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매출처로 또 다변화를 한 만큼 이제는 성장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또 스마트폰과 차량용 카메라 모듈을 메타버스와 또 자율주행의 트렌드에 맞게 이미 기술력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 모멘텀 정말 확실한 종목입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3타점 챙기시고요. 든든한 수익까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재무제표 살펴보기 전에 혹시 이 기업이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영향은 없을까요? 반도체적 영향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해당 회사가 갖고 있는 지금 탄탄한 그 생산 능력, 당연히 반도체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산 능력과 현재 갖고 있는 다른 쪽의 성장 모멘텀을 본다면 왜냐하면 스마트폰 쪽도 있고요. 지금 카메라 모듈 쪽, 차량용 모듈 쪽도 있고 다른 카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CCTV, 뭐 VR, AR 다 말씀드렸고 지문인식 쪽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에 대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현재 시장 예상 매출액을 보게 되면 그 영향이 있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출, 실적, 영업이익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쇼티지에도 또 매출이 이미 매출 다각화가 다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영향은 적게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세세하게 재무제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해당 회사 실적이 참 좋다라고 했는데, 자, 보다시피요. 지금 2019년도에 보게 되면, 2019년에 1조 2천억, 20년도에 또 오르죠. 1조 3천억인데, 21년도에 좀 줄긴 했습니다. 뭐 이때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바로 턴어라운드 시작하게 되죠.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바로 18.3% 증가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영업이익이 조금 마이너스 쪽이죠. 전년 대비 마이너스인데 이게 판관비, 판매와 관리비 쪽이 좀 많이 들어갔고 실적도 영업이익도 지금 판관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고 실적이 좀 덜 나온 부분은 바로 이 코로나로 해서 전방 수요 감소로 해서 생산 차질 영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2분기 때부터 베트남 공장이 정상화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실적 개선이 매우 크게 일어날 것이다. 오히려 기저효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할 요인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에서 영업이익에 전가가 될지 그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충분한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상 실적입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컨센서스 올해 실적은요. 매출이 1조 2,943억 정도 예상한다는 거죠. 전년 대비해서 28% 증가를 하는 거고요. 영업이익도 584억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144% 증가합니다. 이 기업이 1조 기업인데 이렇게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뭐 중소 강소 기업들 적은 기업들이 매출이 100% 증가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1조 넘는데 이 정도 영업이익 이 정도 증가하는 거는 이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장 볼까요? 자, 자산의 구성은 부채 플러스 이제 자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채보다는 현재 부채가 좀 높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성장성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로 인해서 그 투자된 건 당연히 어디로 돌아오죠? 매출로 돌아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은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영업활동 현금으로 보게 되면 2019년, 21년도 돈을 잘 벌었습니다. 자, 2022년 1분기, 올해 1분기 때는 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폭이 좀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게 2분기, 3분기, 4분기 때는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 바로 변곡점으로 해서 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투자활동 현금으로 보세요. 자, 2019년부터 시작해서요. 폭발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보게 되면 영업활동에서 얼마를 벌었죠? 1,160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투자활동, 어딘가 투자를 하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기업에 돈이 나갔으니까요. 네. 이 1,000억 정도를 또 투자를 하고 있어요. 2020년도 마찬가지죠.
5억을 벌어들였는데 373억을 투자해요. 네. 그 다음 연도 675억, 493억. 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회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미래를 준비하니까 미래의 먹거리, 신사업, 신성장 동력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로 들어와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매출로 돌아오죠. 매출로 들어옵니다. 단기적으로 6개월, 길게는 2, 3년 안에 이게 매출로 다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돈을 아예 못 버는데 어딘가에 투자만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좀 조심을 해야겠죠. 하지만 돈도 잘 벌고 현재 투자도 잘하고 있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어딘가에 빌린 돈도 조금씩 잘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런 기업을 우리는 우량 기업, 성장성 우량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 보게 되면요. 124.8%예요. 상장사 평균이 한 1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20%는 좀 높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밑에 유보율을 보세요. 3,200%입니다. 2018년 대비해서 22년도까지 유보율이 계속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 유보율이 증가한다는 거는 회사 내 현금이 점점 쌓인다. 쌓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채가 124%지만 회사가 어떤 어려움을 처했을 때 분명히 유보율에서 돈을 가져다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올해 예상 PER 참 중요합니다. 네. 주가 수익 비율이 자 11.63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 해당 회사가 동종업계들 이 카메라 모듈들 동종업계 멀티플을 적용했을 때는 18배에서 20배까지 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1.63배와 18배에서 20배면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네. 그다음에 주식 가격이 현재로서는 너무 낮게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식 가격이 더 올라가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보는 주가 수익률도 낮고요. 성장 모멘텀, 재무구도 탄탄한 업체, 이런 업체들을 우리가 장기적 관점, 중장기적 관점으로 쭉 끌고 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매수 타점입니다. 그 매수 타점 제가 노란톡에서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대표 분석 정말 꼼꼼하게 해주셨는데요. 베트남 공장이 정상화되면서 또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기대된다 말씀해 주셨고 또 이렇게 안정성까지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성장 모멘텀과 또 재무 안정성까지 갖춘 종목인데 예상 PER이 12배도 채 되지 않는 이 종목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단단하게 뒷받침되는 종목이라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시장이 다시 회복기에 들어섰을 때 빠르게 또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이 종목 꼭 담아 두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3타점 안내해 드리니까요. 매수 전략 든든하게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네네. 아까 전에 주 매출처가 삼성전자에서 나온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근데 지금 굉장히 좀 아쉬운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요 주가 흐름에 대한 영향은 없을까요? 영향은 없죠. 네, 삼성전자는 뭐 실적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실적 측면에서. 그렇죠. 볼 때.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상승을 못하는 이유가 대한민국 대표 주식이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개인들만 사고 있고 여기는 매도하고 있는데 제가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삼성전자는 주가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긴 했습니다. 아다시피 뭐 1년 안에 뭐 몇 배 올랐죠. 그래서 10만 전자 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주가의 하락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5만 5천 원 라인까지 주가가 지수가 더 밀려주면 더 홀딩하신 분들은 나쁘시겠지만 밀려준다고 한다면 제가 5만 8천 원과 5만 5천 원 사이에 지층이 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라인이 좀 특이하게도 신기하게도 지수의 지층과 거의 좀 비슷한 라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주가 지수는 비슷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를 지금 홀딩하신 분은 어쩔 수 없이 홀딩할 수밖에 없지만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지금 자리도 괜찮고 지금의 비중을 좀 적게 실었다고 한다면 5만 5천 원까지 내려왔을 때 5만 5천 원 라인에서 좀 매수를 좀 배팅을 좀 더
해서 들어간다면 충분히 삼성전자도 주가가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또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가 또 주 매출처인 만큼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주가 또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이런 지수의 영향을 받는 것뿐이지 이 안에서 실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서 또 이 기업에 저희가 지금 히든트랙 종목으로 드리는 이 업체 또한 이 지수의 영향 받을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입 자리를 한번 알아봐야죠. 차트 네. 분석해 주실까요? 네, 차트상 저평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한번 예전에는 어땠고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간 현재 보고 계신 건 주봉입니다. 장기간 박스권을 3년에 거친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추세 상승을 나타내는 21주봉과 60주봉을 디디면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는 주가가 120주까지 이탈을 했죠. 이탈하고 현재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해서 주가 많이 내려와서 240주봉에 현재 위치하고 있다. 그렇지만 2021년도에 66,500원 찍은 있죠. 그 신고가 라인 21년도보다 22년도 제가 폭발적으로 매출액 증가하고 영업이익 증가할 걸 보고 있다고 했고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무궁무진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돌파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장 보시게 되면 일단 일봉상 주봉상 내려왔으니까 일봉상 당연히 내려왔겠죠. 네. 일봉상도 하단 지지가 깨지면서 하락 중입니다. 하락 중이고 지금 현재 구간 주가 많이 하락했어요. 주가 막 밀려 들어오는데 이 주가가 해당 회사가 매출이 못 나오나요? 실적이 안 나와요? 모멘텀이 없나요? 그렇지 아니죠. 않죠. 네. 그렇지 않은 상태 주가 내려온다는 지수랑 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주가 아. 내려온다는 거고 현재는 언더슈팅 구간으로 볼 수밖에 없고 2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걸 보고 있고 올해 매출액도 사상 최대 매출액을 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2023년도, 24, 25년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컨센서스는 항상 매출액을 사상 최대 매출액을 돌파할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증권사에서도 현재 해당 회사의 목표 주가를 5만 원에서 한 6만 원까지 잡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얼마나 가요? 3만 원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평가돼 있네요. 너무 저평가고 너무 과매도관이다. 아까 제가 PER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PER이 11배 정도 보는데 네. 이 멀티플을 적용했을 때는 18배에서 20배까지 보아야 네.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가격대가 증권사에서 목표치를 생각하는 가격대와 비슷한 수치라는 거죠. 비슷하다. 네. 비슷한 수치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지금 1월 3일 날 찍어도 58,300원 라인, 그 라인까지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더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당연히 분할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할로 다만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에서 3등 분할 원칙으로 적절한 비중과 적절한 대응 전략으로 간다면 해당 종목으로도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 타점이겠죠. 그 매수 타점 제가 노란톡에서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진입 자리까지 또 아주 꼼꼼하게 봐주셨는데요. 현재 과도한 하락 구간에 있기 때문에 2분기에 쌓아 올릴 실적이 반영된다면 반등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히든트랙 소개를 해드리면서 성장성, 재무 차트 전부 다 샅샅이 살펴드렸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믿고 담으셔도 되는 종목이라는 거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3타점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든트랙 종목 요약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자 오늘 이런 종목들을 지금 시장 많이 빠졌다고 해서 종목 겁내지 마시고요. 네. 겁내지 마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무리한 투자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뭐 종목 좋다고 그래서 어서 좋다고 하니까 거기서 2대1가 맞아요. 좋다고 하니까 뭐 100% 비중 실어서 하고 이러니까 그렇지. 네. 이런 성장 모멘텀과 재무 구조, 차트까지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분할로 들어간다면요. 맞습니다. 꼭 저희한테 높은 수익률로 보장할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장에서도 오를 종목은 있는데 그 시장이 회복기에 들어서기만 했을 때 탄력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이렇게 성장, 재무, 차트가 골고루 갖춰진 오늘 히든트랙 종목 같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타점 같이 챙겨가신다면 완벽한 주식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중장기 공략주, 단기 공략주까지 빠짐없이 전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개인 플레이는 여기서 종료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일 뿐이며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